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일단 위에랑 아래랑 사례가 틀린 거예요. 네. 위에가 아래가 틀린 거고 위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공동중개. 네, 부동산 A라는 물건지가 있는데 대한부동산이 거기 물건지고요. 근데 저희가 미국 부동산인데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임대인을 케어를 하고 저는 이제 손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 이게 저희가 흔히 하는 공동중개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똑같은데 부동산이 하나 바뀌었죠. 네. 이런 걸 저희가 교통이라고 해요. 이런 걸 교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교통이라고 해요. 이게 교통이 아니에요. 네, 이거 아래 게 그냥 이거는 뭐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중개사들끼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교통이고 부동산이 뭐 하나, 둘, 세 개 꼈죠? 세 개 낄 수도 있고 네 개 낄 수도 있고 다섯 개 낄 수도 있어요. 네, 그 사안에 따라서. 네. 근데 일단은 뭐 공동중개는 이게 이제 기본 틀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예. 근데 교통 같은 경우가 흔치 않은데 간혹 생겨요. 예.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생기는 케이스가 어느 쪽이냐면은 파트가 상가 이제 금액이 좀 큰 쪽이죠. 상가나 건물이나 땅이나 뭐 그런 식으로 건물이 큰 것들, 예, 덩어리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교통이 생기는데 교통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이제 부동산 A 물건지 대한부동산이 민국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는데 민국 부동산이 대한부동산에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이 물건을 뿌렸어요. 여기저기. 네, 예를 들어 광고 올렸다 가정할게요. 광고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올렸는데 손님이 전화 와야 되는데 만세부동산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전화가 왔어요. 민국 부동산이. 네. 그래서 민국 부동산이 대한부동산 얘기해서 몰래 가서 방을 봤어요. 이제 예,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한다 그래 만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수수료는? 셋이 나누면은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민국이 받을 거를 반에 다시 나눈 거죠? 셋이 나누면은 여기 대한부동산에서 쫓아오죠. 5대 25, 25. 민국만 25. 5대 25, 25?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경우는 사실은 민국부동산에서 만세부동산에 방문하고 전화가 왔을 때 이 물건이 교통이라는 얘기 해줘야 돼요. 얘기는? 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해버렸어. 네.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세계에서 싸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통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얘네가 이제 감수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이 민국부동산에서 만세한테다가 이제 이거 교통인데 우리 셋이 합쳐서 나누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국부동산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대한부동산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임대인수도 정상적으로 받고, 예. 그리고 민국이랑 만세는 그냥 같이 나눠 먹고, 예. 그렇게 돼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좀 간혹가다가 아니고 많이 생기는 경우가 부동산 A 물건지 대한부동산인데 대한부동산이 이제 민국부동산에 방을 내놓는데요. 내놓자마자 처음부터 이거 임대인 수수료가 안 나와요. 네. 임대인 수수료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자기가 물건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통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쉽게 주려고. 네? 수수료 안 받게 이게 일단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흔히 있는 케이스가요. 여기 대한부동산에서 이 집을 매매를 해준 거예요. 매매를 해주고 임대를 맞춰줘야 돼요. 네. 그러면 수수료가 적죠. 네, 두 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두 건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대한부동산에서 양심적으로 이거를 매매를 해서 수수료 받았으니까 임대는 그냥 풀어서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네, 더 받아먹겠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에 내놓을 때 임대 수수료 없으니까 너희가 품위 붙이면은 너희 거 반을 더 줘. 네,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누가 얘기하셨는데 이 대한부동산에서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부동산 A를 임대를 하는 이제 물건지인데 이 물건지한테 임차인이나 임대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만기 전에 나왔을 경우고 임대인은 만기가 됐을 때 얘기했죠.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얘기해서
이거 우리한테 하면 수술 안 받겠다. 예. 그거 다른 데 내놓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해서 뿌려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대한부동산에서 수술이 없다 그러면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얘랑 공동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직접 끊어볼 건지.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무에서 이 부동산이 하는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부동산에서. 예. 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현실에서. 실무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복잡하게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실무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여기 물건지가 대한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대한부동산이에요. 물건을 뿌려야 되거든요. 예, 물건을 뿌려야 되는데 이 집을 임차인이 들어가는데 이 집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도배를 해달라고 해요. 도배를. 근데 주인이 도배를 안 해줘요. 예, 근데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인이 도배비가 30만 원 나오는데 15만 원 해주겠다. 예, 15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하게 됐어요. 예, 만약에 세입자 구해지면은. 예, 그래서 이제 민국부동산에서 이제 방을 내놓을 때 어떻게 나갔냐면은 이 집을 중개를 하면 수수료가 한 50 나와요. 네. 50 나오는데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50에서 내가 15를 줘야 되잖아요. 임차인한테. 그럼 35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얘 같은 경우 부동산한테 수수료할 때 아예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원래 50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임대인 깎아가지고 한 20밖에 안 나온다. 나머지 내가 좀 보조해달라 그렇게 좋게.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50 받으면은 합쳐서 70이죠. 그럼 35만 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물건지가 되셔도요 가능하면 하시면 안 돼요. 네, 교통 엄청 욕먹는 중개행위예요. 사실은. 네. 얼마나 철면피해요. 여기서 중개 수수료 안 나온다고 대단하게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런 경우는 하나의 광고 보실 때 네이버 부동산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다면 좀 보시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은 부동산이 A 부동산이라는 게 뻔히 아파트가 하나 보이는데 동구수가 이 대한부동산에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얘는 고통이래요. 네. 근데 네이버 부동산을 쭉 보니까 요 물건이 대한부동산만 아니라 만세부동산이 나와 있어. 딱 보니까. 네. 그럼 전화 다 해봐야죠. 찾아야 돼. 두통 아닌데. 네.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은 찾을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진짜 어리숙하신 분들은 그냥 교통이라 그러면 아 하나라도 해봐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 해보신 분 계세요? 맞네. 두 분이나 계시네 교통을? 네. 교통 어떠셨어요? 물건지로? 아니면은 물건지로요? 그러면 스리타 하신 거네 그냥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물건지를 제가 갖고 있고요. 네. 그 매수를 붙인 거죠. 물건지 매수를 붙였는데 바로 전세를 놓은 거죠. 매수하시는 분이 바로 전세를 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케이스네요? 네. 그래서 저는 물건 안 풀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수 붙여줄 테니까 반반씩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원래 저 경우처럼 저렇게 되면 물건 푸시면 안 돼요. 물건 푸시면 안 되고 물건 풀면 교통이 돼버리잖아요. 수술 안 나오니까 임대인한테 풀면 안 되고 사실은 그냥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풀면은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는 수술을 안 나와도 그냥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안 그런 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교통하고 제가 공통만 비교를 한 거고요. 이제 이것도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상당히 틀린 케이스인데 요 위에 거 케이스 보시고 이게 어떤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건 어떤 거 같더라 생각이 드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지가 대한부동산인데요. 손님이 민국부동산도 가고 만세도 왔는데
같은 물건을 본 거죠. 네. 네, 이런 경우 되게 애매한 이런 경우 실제로 많아요. 네, 실무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해당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민국 부동산에서 손님을 먼저 방을 봤어요. 대한부동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세부동산이 방을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대한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식적으로 거래를 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네, 이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 근데 실무에서 그걸 바라는 거는 쉽지가 않죠. 왜냐면 미국 부동산이 진짜 대한부동산 친하거나 그래야지나 해주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대한부동산에서는 민국이랑 같은 만사랑 같은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손님이 선택한 이 미국 부동산에서 손님이랑 방을 봤잖아요. 근데 손이 분명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손이 방은 좀 마음에 들어해요. 마음에 들어는 하는데 결정을 안 해. 결정 안 하고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믿고 있어요. 연락 오겠지 마음에 들었어요. 친절하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오고 전화 안 받아요 또 손님이 이제 거의 쭉 팔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이거 왜 적어놓은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손님이 그런 분위기를 보였으면은 다음날 다다음날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 부동산에서 여기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 방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판례에 가면 소문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방을 보여줬는데 같은 방을 얘네가 다 가서 계약만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얘가 그걸 알면은 소송 건단 말이죠. 이겨요. 이쪽에서 100%. 뭐 중개수를 받을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소송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여기 전화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센스가 있으려면은 이 부동산에서 여기랑 방 보러 갈 때 있죠. 처음에 방 보러 갈 때 손님 얼굴을 보여줘요. 손님 얼굴을.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지금 잠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혼자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친하지 않고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이 내가 밀려고 하는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꼭 기다렸다 이쪽 부동산 사장님과 같이 가서 손님 얼굴 확인시켜주고 그러고 같이 가야지 나중에 이렇게 상황이 생기다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사장님 그때 보신 분 알지 않냐고 나랑 같이 보지 않았냐고 그럼 나한테 양해 얘기해 주셔야지. 손님이 만세 부동산하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왜냐면 만세에서 수수료를 그럴 수 있어요. 할인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금방 얘기한 대로 이쪽 부동 사장님하고 안면 팁을 해주고요. 이쪽 사장님 먼저 내가 마음을 잡아야 돼요. 손님을 잡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만세부동산이라면은 이렇게 상황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아마 손님한테 얘기할 거는 여기 전화하면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받으셔야 되면은 저 다른 데 구했다고 하세요. 그냥.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합의시켜줄 때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나오는 용어 중에서 부동산의 가장 큰 적은 부동산이긴 하지만은 부동산을 가장 도와줄 사람 부동산밖에 없어요.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뺏거나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방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잘하고 손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너무 믿거나 이 부동산을 너무 맹신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너무 믿어 자기 능력을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 계약을 이 오래된 만약 만세부동산 오래된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민국 부동산에서 이미 방 다 보여주고 브리핑 다 하고 왔어요. 나한테 딱 왔더니 방이 딱 그 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할 거 없다 뭐 하나밖에 없어요. 수수료 들여가서 계약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과연 수수료 딜을 안 하고 계약을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얘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나중에 이제 좀 경력이 쌓이거나 연륜이 쌓이시면은
이 민국 부동산에서 만약에 방을 보고 손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민도 살짝 하고 뭐 내일이나 모레 연락 줄게요 그렇게 하더라도요 최소한 마지막 렌트를 최대한 많이 알려줘요. 네. 다른 데 가서 보시지 마시고 저한테 다 와서 꼭 보셔라. 우리한테 물건 더 많은 거 있다. 예를 들어 수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협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는 협의니까 수수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오셔라 부담 없이. 그리고 나한테 보셨으니까 나한테 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게 관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 멘트를 최대한 많이 해줘요. 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는 계속 하셔도 네, 전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고 기다려요. 손님 전화 기다리는 거 바보예요. 정말로. 네. 손님 전화 기다릴 경우는 내가 단골 손님이나 오래된 사람들이나 기다리는 거지. 나는 처음 만나가지고 방본 사람 전화를 기다리는 거는 네, 그건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네. 그건 정말 운이 좋으면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제가 보여주는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네. 나를 노리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내가 야차 방심하면 네. 지금 뭐 흔히 나가는 부동산 수두룩 빽빽이고 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게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계약 많이 놓치고 실수하시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래 케이스. 아래 케이스는 조금 틀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래 케이스는 뭐냐면은 부동산 A 물건지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물건지가 만세에도 있고 대안에도 있어요.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선택을 하면 되죠. 그렇죠? 선택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국 부동산인데 만세에서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대안 부동산에 있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먼저 본 데 가서 해주는 게 맞아요. 네. 상조인은. 네. 근데 예외는 하나 있어요. 예외는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조회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안이랑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같은 물건에 두 가지 부동산이 있다면 둘 다 물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내가 죽어도 앞으로 얘랑 거래만 하겠다. 그리고 이쪽 부동산 훨씬 물건이 많다. 네. 이쪽 부동산 오래됐고. 그럼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 이쪽 부동산. 네. 그러면은 어차피 만세 부동산이랑 거래를 안 하더라도 그것이 결심이 쓰면 서가지고 이렇게 거래해 주시면은 이 부동산은 엄청 고마워요.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 얘기 드렸던 게 미국인은 물건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님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입도 안 돼 있어요. 네. 가입도 안 돼 있고 그 동네 보면. 근데 만세랑 대안이 비싼 돈 주고 가입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일반적이에요. 아파트나 상가 가시는. 네. 여기 누가 갑이죠? 제가 갑이죠. 손님들은. 네. 손님 많으면 제가 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존 손님 많을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광고라든가 준비 잘해가지고 그 손님 많으면 제가 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 치더라도요. 좀 비싼 돈 주고 들어간다 치더라도 내가 손님 없으면 광고 못하고 손님 없으면은요. 물건지 해봤자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금방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가 만세부동산인데 물건지 비싸게 돈 주고 들어갔어요. 예. 근데 광고도 잘 못하고 그냥 물건지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옆에 대한부동산은 광고도 많이 하고 일한 지도 오래됐고 경력자예요. 예. 그럼 민국부동산 처음 투자가 들어왔는데 옆에 손님을 많이 되는데 이 부동산에 돌 때 일로 가고 싶겠어요? 일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일로 가죠. 예. 그럼 물건이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비싼 권리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물건지를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건지 가면은 이런 식으로 경쟁이 훨씬 치열해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보시다 보면은 물건지 말고 물건지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런 부동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 물건지에 대해서도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은요. 비싼 돈 들이고 인테리어 많이 들이고 그냥 물건만 갖고 있다가 하나씩 계속 뺏기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약간 이제 이런 케이스도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제가 하나 적어드린 거고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다른 경우의 생각이 혹시 드시는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이런 경우는 어떨지 실무에서 혹시 경험하셨거나 없으신가요? 아,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 네. 어제 네. 그 어떤 전문가 있는데 그거가 따로 문의를 한 거예요. 부인도 그 어떤 전세 A 물건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오고 나중에 남편도 그 물건에 대해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타 부동산을 통해서 온 거예요. 전화가. 다른 근데 거. 방문은 둘이 동시에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전화는 부인이 먼저 하고 네. 그랬을 때 부인하고 하면 제가 양타를 칠 수 있는 경우인데 남편하고 하면 남편은 타 부동산 그러니까 공동주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럴 경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방문이 우리 동시에 같이 왔어요. 부인이랑 오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따로 수가 같이 왔으면 해야 어떻게 될지 그 어려우네요. 둘이 따로따로 집을 구한 거잖아요. 근데 둘이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도 아 그런 경우도 꽤 종종 있어요. 제 네. 물건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남편도.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이랑 부부랑 같이 방문했을 때 네. 이거를 양탈을 해야 될지 공동으로 해야 될지 이게 방문은 동시에 했거든요. 부동산이랑 같이 오실 거라는 상상을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동산이랑 같이 온 게 아니라 그 손님 혼자 왔어요. 네. 그 부동산 소개해준 부동산이 너무 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손님만 딸랑 보냈어요. 그럼 당연히 단독으로 해야죠. 당연히 양탈을 양탈을 해야 해야죠. 되잖아요. 네. 어. 안 왔으면 그 부동산이 안 오고 손님만 왔을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네. 같이까지 왔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멀리도 같이 안 왔으면 당연히 양탈해야죠. 양탈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어차피 이제 그런 경우는 만약에 나중에 뭐라 하면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네. 나는 그 와이프한테 연락을 받았고 네, 내 손님이기 때문에 또 부동산 다 놔놨기 때문에 난 모른다고. 그건 당연히 양탈을 하시겠죠. 양탈을 해야 돼. 근데 그 남편을 와가지고 이제 전세 그 계약서 쓴 사람은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 부동산하고 자꾸 상의를 하는 게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물건을 빼준 거예요. 먼저 사는데 그 물건을 그 전세집. 그럼 아마 스스로 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럴 때도 그 애매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자르셨어야 돼요. 그냥 그럴 거면은 거기 공동을 하면 안 하겠다 나. 왜냐면 내 물건이잖아요. 근데 네. 왔을 때 그 부부가 이거를 방문하고서 제가 나중에 하는데 계약서 쓰고 나서요? 아니 계약서는 아직 안 썼어요. 그래요? 왜냐 그럼 얘기를 해야죠. 공동으로 하면 나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나는 단독으로 이제 내 물건이고 전화 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부동산 껴있다고 하면은 난 부동산 얼굴도 모르고 이건 상조이도 아니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네, 세게 나가셔야죠.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집을 구하는데 제가 중개업자가 아닌데 제가 집을 구하는데 제가 구로구 사는데 저기 강남에 가서 방을 보러 왔어요. 예. 방을 보러 갔는데 방 보고 나서 그 부분에서 시컷 얘기한 게 제가 사실은 다른 부동산 아는 데 있다고 근데 그 부동산이 구로구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 부동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안 한다고 그러죠. 좋다고. 너무 지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상도의적으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구로에 있는데 뭐 성남에 있는 거를 제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성남에 제가 손님만 보내놓고서 부동산 저 있으니까 저 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손님한테. 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욕먹는 거예요. 양아치라고. 그런 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네. 근데 그것까지 발을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 내가 세게 나가야지 내가 세게 안 나가면은 계속 들이밀어요. 네. 나중에 스스로 가지고도 나중에 딴소리 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세게 안 나가시면 계약처럼 되더라도요. 만약 단독으로 중개하셔도 그쪽 부동산에서 계속 이간질 시켜가지고 수수료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할 때까지 계속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결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돼요. 네. 그 세게 안 나가면은 나중에 계약을 진행해도 계속 끌려다녀요.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매물건지 계약해주고 나서 내가 왜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이렇게 오래 못 되신 분들이 많이 휘둘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 경력 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방법을 안 가리고. 근데 손님한테 세게 나갔는데 손님이 그럼 안 할게요 하고 가면
그럼 어쩔 수 없죠. 반대 케이스인데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사실 본 손님을 제가 이제 있는데 지역이 좀 멀어요. 네. 그럼 그쪽 동네에다 제가 이제 미리 연락해서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럼 손님만 이렇게 미리 보낼 때는 얘기해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상황이 틀린 게 저희 같은 경우 저쪽 분의 회원님 같은 경우는 손님이 그냥 와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아 그래도 돼요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부동산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예 애초부터 잘라요. 아 저희 안 한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양해를 구했으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거기 양해를 안 구했잖아요. 네. 손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손님이 뭐 방을 여러 군데 보고 왔는데 사실 나 다른 부동산에서 하는 게 더 좋은데 그쪽이 친한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물건지면은 물건지 입장에서 세게 나갈 때도 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물건지니까. 네. 거기는 지금 약하게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집이 내가 빼줘야 되는 집이 급하거나 그렇다면은 뭐 아니 그냥 하자 그냥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계약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이라는 게 손님한테 제가 화를 내라는 건 아니라 일단 부동산한테는 그쪽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거는 공동중개가 아니고 우리랑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그쪽에다 하겠다는 거는 그 손님의 나쁜 의도가 있죠. 네, 충분히. 네. 그런 사람들 계약해주면은 욕먹어야죠. 분명히 문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질문 나와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제 손님을 나중에 임대 같은 거 모실 때 저희가 뭐 점쟁이는 아니긴 하겠지만은 제 경험상 봤을 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좀 속이 생기거나 어려웠던 계약은 거의 99% 끝까지 속색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런 분은 처음에 세게 나가서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정말. 네. 그거 하나 하겠다고 해놓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부동산 하면서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할수 있죠. 중개사 입장이 아니고 물건을 내놓는 손님 입장이요. 근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부동산에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다 내나요? 아니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여러 군데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밑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현명한 거죠. 네, 임대인 입장에서 한 군데 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아까 이상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 한 군데 내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국 부동산이랑 만세 부동산 있어봤자 얘만 물건 지고 있을 때는 다 무조건 공동중개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웬만하면은 들어가겠죠. 네, 수수료가 반타니까. 가능하면은 물건지에서 양파를 하려고 그러지 굳이 공동을 하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물건을 많이 내놓는 게 여러 군데 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내놓다 보면은 또 한 군데서 분명히 또 딜을 할 거예요. 아, 저희한테 사모님 주시라고. 네. 수수료 얼마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다 순수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요즘 주인들이 방 내놓을 때요 그렇게 안 내놔요. 주인들이 요즘에 방 내놓을 때 어떻게 내냐면은 아파트 담대 가면 부동산 딱 들어가서 수수료 얼마 주실 거예요? 얼마 받을 거예요? 네. 금액 얼마까지 해줄 거예요? 딜을 다 끝내요 이미. 부동산마다. 부동산 힘들겠죠. 너무 지금 순수하셔서 근데 이 집이랑 맨 처음에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장님이랑 이제 친분이 있는데 다른 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다 물건을 내놓으면 좋아하죠. 그리고 한 군데만 내놓으면 또 문제가 시세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세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한 군데만 할 경우는 여기랑 뭐 한두 번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한 7, 8년, 뭐 10년째 거래해서 진짜 친분이 많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정도도 아니고 뭐 한 번 계약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여기가 특별히 잘해준 것도 뭐 없는데 굳이 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은 주인들이 옛날 주인들 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더 해요 요즘에. 네, 방 내놓으러 갈 때. 네. 아파트 오피스로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도 뭐 더 딜을 하고 있으니. 몇 프로 정도 딜을 했어요? 그거는 뭐 그냥 경쟁 붙으면 다시 다운되는 거죠. 근데 얘기하죠. 여기 만세에서 5% 받기로 아니 4% 받기로 했는데 손님이
대학 가서 만세는 4% 받는다는데요. 대학은 3% 받을게요.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손님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대로 지금은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이제 1차부터 7차까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여기서 이걸 안 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 사람이 4%에서 3% 내려갔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네. 그냥 일반 중개업자는 그렇게 딜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저희가 배웠다고 하면은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먼저 그 임대인이 방을 내놓았을 때 그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임대인이 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가는 건지 예. 그 어떤 사연으로 나오는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딜을 하면 안 돼요. 예. 모르는 초짜부동산은 무턱대고 딜을 하는 거죠. 예. 이 집이 딜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전에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에서 7차에서 배운 과정 중에서 6차인가 5차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마 기억나실 때부터 쭉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임대인이 내놓을 때, 임차인이 내놓을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 예. 그 포인트가 이 앞에 깔려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상담이 잘 되면은 임대인이 가격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몰랐는데 이렇구나 이럴 수 있겠네. 그러면 임대인이 급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면은 예. 만약 임차인이 내야 되거나 그러면은 임대인은 빠지고 제가 임차인하고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딱 매치가 돼야 돼요. 순서가. 예. 답답하죠? 네. 그래서 지금 1차에 7차를 제가 얘기드리는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게 거기에 깔린 거는 무조건 알고 계신다고 전제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아시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다 우리가 넣어서 응용을 해보고야죠. 그래야지 이렇게 안 이제 뚫리지 않죠. 이쪽에다가. 지방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손님이 서울에 물건을 사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뒤져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찾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연락을 했어요. 부동산에서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쪽 부동산에서 이제 물건을 찾아서 손님만 이쪽에서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 중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공동 중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방이니까 수수료를 좀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깎아줘요. 그렇죠. 예. 네, 네, 서울에서는 하나도 안 깎아줘요. 그러면은 공동 중개를 일단 손님만 보냈는데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일단 공동 중개에 50%를 주는 건가요? 그럼 주는 게 이거 아까 공문에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이거 제가 다 얘기드리는 관례예요. 네, 신고서 관례고 그러면 먼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만약에 공동이 됐든 교통이 됐든 간에 이 모든 수수료에 관련된 얘기는 손님을 붙이기 전에 얘기가 끝나야 돼요. 네, 손님을 붙이고 나서 얘기가 나오고 그 입에 나오면은 항상 싸워요. 네. 항상 싸우고 제가 말하는 뭐 싸운다라는 게 가볍게 보실 게 아니고요. 중개업 하시다 보면은 험한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로. 요즘에 아저씨 아줌마들 얼마나 무서운지. 좋은 문제라. 막 저도 못 들어본 욕이 와. 왔다 갔다 하죠. 아줌마 돌면은 무서워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신문에서 제가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